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예상문제 7회 주요 항목으로 환기 일반에 대한 서술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항목 환기 일반은 2회에 걸쳐서 1회당 20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유체역학의 질량 보존 원리를 환기시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공기 특성의 주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있어야지만 질량 보존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공기는 건조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밀도의 보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기는 건조하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는 공기의 압축이나 팽창을 무시한다. 사실 그 덕트 내 온도가 외부 온도에 크게 다를 때는 덕트 내외에 열교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에 따라 공기 유량이 변할 수 있어서 공기 압축이나 팽창은 무시한다. 세 번째는 환기시설 내외의 열교환은 무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부분의 환기시설 내에서는 공기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무게와 부피를 무시한다. 이러한 그 공기 특성의 주요 네 가지 가정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체 환기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첫 번째 보시면 전체 환기 중 자연 환기는 작업장의 계급을 통하여 바람이나 작업장 내외의 기온과 압력 차이에 의한 대류작용으로 행하여지는 환기를 우리는 전체 환기 중 자연 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압력 차이가 제로인 부분의 위치를 우리는 중성대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중성대. 중성대는 뭐냐면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압력 차이가 제로인 부분을 말하고, 이는 환기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성대가 높을수록 환기 효율이 양호해진다. 중성대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높을수록 환기 효율이 양호해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공 환기를 다른 말로 기계 환기 또는 강제 환기라고도 하며, 이것은 환기량 조절이 가능하고 배기 방식은 오염 작업장에 적용하며 실내압은 항상 음압을 유지합니다. 또 급기 방식, 그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방식은 청정 산업에 적용하므로 실내압은 항상 양압을 유지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청정 작업은 그 청정 작업장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주 미량의 미세먼지도 허용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이나 아니면 전자기기 생산. 왜냐하면 전자기기는 먼지 하나만 있어도 그 전기가 접속이 돼서 불량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작업장 내부를 양압으로 유지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전체 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로놓기 나온 이 2번 문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해설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의 표준 공기, 표준 상태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적으시오. 먼저 구분은 순수 자연 분야와 산업 위생 분야와 산업 환기 분야,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순수 자연 분야에서 표준 공기, 즉 표준 상태의 온도는 0도씨고, 또 기압은 1기압이죠. 여기서는 기압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기압은 생략했습니다. 0도씨. 그 다음에 산업 위생 분야에서는 요거 25도씨 1기압을 의미하고, 산업 환기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1도씨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 온도에서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이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말합니다. 당연히 순수자연 분야에서는 22.4,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 그 다음에 산업위생, 요 25도씨니까 0도씨에서 22.4가 사르레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죠? 절대 온도로 보정이 되겠죠. 그러면 213분의 213 플러스 25가 돼서 24.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기 분야에서는 또 22.4에다가 플러스 21이 돼가지고 24.1이 됩니다. 이 3번 문제를 왜 이렇게 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온도에 따른 1몰 기체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그 알맞은 수치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절대 습도, 습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습도, 포화 습도,
비교 습도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당, 공기 1세제곱미터의 최적당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g 단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습도 측정의 기준으로 절대 습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 습도는 일정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한계를 넘을 때 이때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나 수증기 장력, 즉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또는 장력을 포화 습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습도는 상대 습도라고 해가지고 이 상대 습도는 1번의 절대 습도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수증기압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비교 습도는 절대 습도를 포화 습도로 나눈 값에다가 100을 곱한 값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동하는 공기의 속도가 12m/s, 압력이 1.05 기압일 때 속도 수도와 압력 수둔을 구하라. 단 공기의 비중량은 1.25 kg/세제곱미터이다. 이 문제는 어떤 그 덕트 내에서 공기가 흘러갈 때 이 V가 12m/s이고 이 흘러가는 공기의 밀도가 1.225 kg/세제곱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속도 수두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8, 요 G가 중력과 속도로 9.8입니다. 분의 감마는 뭐냐면 공기의 비중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5에다가 공기의 속도 12의 제곱을 하니까 9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두는 1기압이 자 보십시다. 1기압이 760ml HG고 물로 필요는 밀리 H2O는 760 수은의 비중이 1이고 13.6이고 물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760 곱하기 13.6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1336 정도의 밀리 H2O가 나오는데 대충 1기압은 10.33 미터 AQ. 요 AQ는요. 아쿠아라고 해가지고 물을 의미합니다. 즉 H2O를 의미해요. 물. 지금 왜 이렇게 10.33m로 했냐면 속도 압력 수두가 미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미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압력 수두는 그 덕트 내에 흐르는 공기의 비중량분에 거기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1.05 ATM이니까 ATM을 밀리 AQ로 고치어서 10.33을 곱하고 또 공기의 비중량을 나눠주니까 8.85m. 자, 다시 1.05에 10.33을 곱한 이유는 단위를 미터로 하기 위해서 곱한 것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밀리 H2O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라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덕트의 직경이 350mm이고 필요한 기량이 12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이라고 할 때 후두의 속도압은 약 몇 밀리 H2O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덕트 내의 모든 지점에서의 압력은 정압이나 속도압이나 전압이나 그 단위는 밀리 H2O 또는 밀리 AQ 또는 밀리 수주는 물기둥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현재는 밀리 H2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밀리 AQ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자, 속도압을 구하는 공식. 원래 속도압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VP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기의 비중량 21도씨 1.2하고 여기 9.8 요걸 갖다 대입해 가지고 간단화시킨 공식이 속도압을 구하는 공식이 VP는 4.043분의 V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요 공식인데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에서 V값 지금 이 V값을 알아야지 속도압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냐면 직경이 0.35 미터이고 그 다음에 Q가 120이니까 잘 보세요. Q는 이꼬로 AV죠. 근데 여기서 V는
A분의 Q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A는 그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3.14 곱하기 지름의 제곱 곱하기 요 60은 왜 곱했냐면 지금 이 Q값이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크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8 여기 흐르는 속도는 20.8 미터 퍼 세크가 되어 있다. 요 속도만 알면 속도압을 구할 수 있는 간이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라는 말이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속도압은 26.47 밀리 H2O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주 그 산업기사나 기사나 일반적으로 덕트 내에서의 속도압 구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고 직경이 다르게 또는 필요한 기량이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응용돼서 출제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속도압 구하는 간이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21도씨에서 수은의 증기압이 0.0013 mHg이다. 밀폐된 작업장에서 수은을 방치하였을 때 공기 중 수은의 최고 농도는 얼마인가? 단 수은의 분자량은 200.6이다. 이것도 6회에서나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포화 증기 농도를 SVC라고 합니다. 이 SVC를 갖다가 계산하면 760분의 그 작업장에 나타난 수은의 증기압 0.0013에다가 ppm으로 나타내 주려니까 10의 육승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1.71이 됐죠. 1.71에다가 ppm을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려면 이 공식 계속 나오죠. 분자량 나누기 22.4인데 지금 여기서 21도씨잖아요. 아까 21도씨에서 이 값이 24.1이라 그랬죠. 사실 이 값이 24.1이에요. 앞에 문제에서 21도씨에서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4.1이라고 하면 그냥 24.1을 여기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24.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의 수은의 최고 농도는 14.22mg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그 숫자를 바꿔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풀이 방법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25도씨 1ATM에서 프로페인은 C3H8이라는 그러한 분자식을 가진 기체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프로판이라고 했어요. 프로판 가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이 화학물질의 명칭을 영어명으로 많이 우리나라 한글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프로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걔네들은 프로판을 프로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판을 페인으로 고치자 해서 이렇게 요새는 거의 그 요새 나오는 학문에 관련된 책은 화학물질이 다 미국식으로 이렇게 한국 명칭도 바뀌고 있습니다. 프로판의 가스 밀도를 구하고 빛의 적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밀도와 빛의 적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프로페인의 가스의 분자량이 44입니다. 12 곱하기 3 플러스 8이니까 그 밀도는 이 밑에 분모가 1몰이 차지하는 기체 부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22.4분의 44인데 지금 25도씨라 그랬잖아요. 25도씨. 그러면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아예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24.45를 그냥 10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빛의 적은 밀도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1.80 해서 0.56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밀도와 빛의 적이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덕트의 직경이 20cm이고 공기 유속이 23m per sec일 때 20도씨에서 레이놀드 수를 흐름의 종류를 밝히시오. 단서 조항으로 20도씨의 공기의 점성 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메타세크. 이 수치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되게 좋다 그랬죠. 그 공기의 밀도는 1.2 kg per 세제곱미터이다. 우리가 그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은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면서 공기의 점성 계수분의 그 덕트에서 흐르는 속도, 덕트의 직경, 그다음에 공기의 밀도 이렇게 분자의 그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23 곱하기
직경이 20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2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가 1.2니까 306,667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놀드 수는 무차원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덕트 내에서 RE 값이 4,000을 기준으로 4,000보다 높으면 난류고, 또 2,100을 기준으로 요 사이면 천일류고, 그 다음에 2,100보다 적으면 측류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난류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실제적인 덕트 내에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실제적인 덕트 내에서 흐름의 종류는 무조건 난류입니다. 그래서 난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의 종류를 밝히라 그랬으니까, 흐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측류, 천이류, 난류. 여기서는 4,000보다 훨씬 높은 값이니까 난류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최적이 2000세제곱미터인 작업장 안의 온도가 21도씨. 1기압에서 벤젠 4리터가 증발할 때에 작업장 내의 벤젠 농도가 몇 ppm이냐? 벤젠의 비중이 78.11, 비중이 0.7879이다. 이 문제도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수치가 조금 변형되어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벤젠의 사용량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벤젠의 사용량은 g으로 먼저 구해야 돼요. g으로 구하고 그 g이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하면 됩니다. g으로 먼저 구하면 벤젠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4리터인 액체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비중 값은 그 원래 수치가 없지만 단위를 쓰면 g/ml가 됩니다. 원래 그 물의 비중은 1g per ml예요. 물 1ml가 1g에 해당되고, 이거보다 낮은 값은, 비중이 낮은 값은 물에 뜨게 되고, 비중이 높은 값은 물에 가라앉게 되는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거 단위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걸 또 이걸 또 g per 센티미터 3승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리리터하고 센티미터 3승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g/ml를 대입하고, 여기서 리터 값을 주어주기 위해서 밀리리터를 단위 환산합니다. 밀리리터를 단위 환산해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벤제 4리터는 무게로 따지면 3,516g이 돼요. 근데 원래 벤젠 1몰이 78.11이잖아요. 분자량이 78.11이니까. 그런데 사용량이 3,516이니까 이걸 기체화시키면 24.1 곱하기 3,516 나누기 78.11이 해가지고 이제 비례식이 원래 이렇게 됩니다. 24.1 대 78.11은 x 대 3,516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x 값을 구한 것입니다. 1084.82리터, 1084.82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서 ppm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젠 농도가 공기의 부피, 공기 부피는 작업장의 최적이죠. 그거 2000분의 1084.820 이렇게 계산하면 542.41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요 기체에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는 ppm이랑 같은 단위입니다. 요걸 알아두셔야지 ppm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벤젠의 농도가 최종적으로 542.41 ppm이 작업장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계산 문제를 알아야지 나중에 또 환기, 필요 환기량을 구하는 그 식에다 대입하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뜻에서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20도씨에서 부피가 35리터인 기체가 40도씨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얼마큼 부피가 증가하느냐. 그러면 먼저 0도씨 일 때 부피를 20도에서 35를 0도씨일 때 부피로 환산을 하면 0도씨일 때는 32.6리터가 돼요. 그러면 40도씨일 때는 또 40만큼 사례 법칙에 의해서 고정을 하면 37.4리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한 부피는 얼마 되면 처음에 35에서 37.4가 됐으니까 2.4리터만큼 증가됐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향후에 얼마큼 증가했느냐를 물어보는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덕트의 속도압
벨로시티 프레이저라고 해가지고 VP로 나타나죠. 35mm H2O이고 덕트의 직경이 40cm일 때 덕트 내 공기의 유량이 Q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온도 21도씨 일기압이다. 이 환기에서는 거의 21도씨가 표준 공기이기 때문에 21도씨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유량은 유체 유량은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기체나 액체나 Q는 A 곱하기 V에서 먼저 그 덕트의 직경이 40cm일 때 단면적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원래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키면 0.1256 제곱미터의 덕트의 단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속은 지금 VP가 주어졌으니까 원래 VP는 4.043 이런 식이 앞에 있었죠. 여기서 V를 구하면 4.043에다가 루트 속도압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4.043에서 루트 35를 계산하면 그때 덕트 내에 흐르는 공기의 유속은 23.92입니다. 자, A를 알고 V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Q는 이꼬르 A 곱하기 V에다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A 0.1256, 그 다음에 V 23.92 대입했고, 지금 위에서 속도가 세크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미니트잖아요. 그러니까 60을 꼭 곱해줘야 됩니다. 간혹 저도 채점을 많이 해보면 60을 안 곱해줘가지고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위를 꼭 알아두시라는 거. 계산 문제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60을 곱해줬으면 이 단위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유량의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60 곱해 놓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180.16. 요거는 0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하고 세제곱미터 퍼 세컨은 60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죠.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느 유체관의 계급위에서 압력을 측정한 결과 정압이 -5mH2 음압이네요. 그러면 정압은 SP고요. 전압은 TP입니다. 총압이라고 얘기도 하고 5mH2이다. 그러면 속도압이 얼마냐? 근데 여기서 공식이 있었죠. 전압은 정압하고 속도압을 더한 값이다. 그러면 속도압은 이 공식이 되겠죠. 전압에서 정압을 뺀 값이다. 그런데 정압이 음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전체적인 속도압은 10mH2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150도씨가 되는 건조 오븐 내에서 자일렌이 2리터 퍼 아워로 1시간에 2리터로 증발하고 있다. 폭발 방지를 위한 환기량을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계산하시오. 단 자일렌의 LEL 폭발 하한 농도가 1%, 비중이 0.88, 분자량이 106, 안전계수가 10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지. 여기에 화재 및 폭발 물질 사용 시 필요한 기량 공식 요구 반드시 외워두시라 그랬죠. 이 F-24.1이라는 값이 들어간 공식도 있는데, 그것은 환기에서는 표준 공기가 21도씨이기 때문에 24.1을 대입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S는 비중량, W는 인화물질의 양, C는 안전계수, MW는 분자량, 그 다음에 LEL은 폭발 하한 농도, B는 상수인데 온도에 따라서 120도 밑이면 1, 120도 이상이면 0.7. 근데 여기서는 150도씨니까 0.7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면 571.64 세제곱미터 퍼 아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를 바꾸고 물질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 완벽하게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또 나온 것 같아요. 숫자가 조금 바꿔가지고 작업장의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이고 실외에서 0.5 세제곱미터 퍼 세크, 1초에 0.5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작업장의 톨루엔이 발생이 정지된 순간의 작업장 내 톨루엔 농도가 50ppm일 때 바깥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니까 50ppm이 점점 희석되겠죠. 그래서 10ppm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시간의 분으로 물어봤어요. 반드시.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실외 대기에서 유입되는 공기량 톨루엔의 농도는 없다. 0ppm이다. 그리고 1차 반응식이 적용된다. 2차 반응식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 1차 반응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유해물질 감소에 걸리는 시간, 이 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델타 T는 Q분의 V, 여기서 Q는 뭐라 그랬어요? 그 실외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이라 그랬고, V는 작업장의 최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최적천,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 0.5 세제곱미터 per sec인데, 지금 분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걸 갖다가 60을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를 미니트로 바꾸기 위해서 단위 환산 60을 곱하고, LN은 그 처음에 작업장에서의 ppm과 나중에 작업장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만큼 농도가 되는 그 ppm 해가지고 요걸 계산기로 잘 계산하면, 그때의 50ppm이 10ppm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3.65미니트, 그러니까 약 54분 정도가 걸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소수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그 문제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계산이 복잡할 때 어떤 친구는 소수점을 분모에서도 계산하고 어떤 친구는 분자에서도 계산하고 막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최종적인 값에 그 범위를 주어지게 됩니다. 최종적 값이 53.65인데 소수점 계산을 해가지고 잘 해보니까 53.2도 될 수 있고 54가 될 수 있다. 그러면 53.2에서 54까지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계산기를 잘 활용해서 이 값을 계산기 한 번에 두들겨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주어져 가지고 채점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의 공간 최적은 5m 곱하기 6.1m 곱하기 2.5m였다. 취급하는 물질의 사용 빈도가 적어서 전체 환기 시설이 설치되었다. 공조 시설에 의해 이 작업장으로 공급되는 공기량이 분당 70 세제곱미터였다면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 에어 체인지 아워를 말하는 거죠. 에어 체인지 퍼 아워. 공기 교환 횟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조 시설의 효율을 판단할 경우 에어 체인지 퍼 아워를 사용합니다. 뭐 이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ACH의 공식은 그 작업장의 최적분의 시간당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으로 이렇게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분당 70m 세제곱미터로 들어오는데 요거 단위가 아워이기 때문에 60을 곱했습니다. 단위 환산하려고. 그리고 분모는 최적이니까 5, 6.1, 2.5를 다 곱해서 계산하니까 시간당 55회 공기가 교환되는 그러한 그 작업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무실 근로자 퇴근 전인 오후 6시 20분에 측정한 사무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200ppm이었다. 사무실 기준을 좀 넘었네요. 권고 기준을. 사무실에서 근무자가 전원 퇴근한 상태로 2시간, 8시 20분에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줄어들었어요. 400ppm으로. 이때의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몇 번 공기가 교환됐느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로 인해서 교환이 됐겠죠. 그 외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30ppm이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도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들어왔을 때는 공식이 앞에 공식과 좀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냐? 경과된 시간 2시간이라 그랬죠. 분의 ln 자연로그 측정 초기 농도 빼기 외부 농도. 측정 초기가 1200이죠. 그리고 외부 농도 330이잖아요. 빼기 ln 시간이 지난 후에 400이죠. 그리고 외부 농도가 330이죠. 요거 공식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도 숫자 바꿔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요걸 계산하면 이 작업 그 사무실은 시간당 1.26회의 공기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최근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실시할 때에 외부 공기를 100% 공급하지 않고 오염된 실내 공기를 재순환시켜서
융합하여 섞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제순환 공기 중 CO2 농도는 750이고 극기 중 CO2 농도는 650이고 ppm이고 극기 중 외부 공 이때에 극기 중 외부 공기량을 몇 퍼센트 섞어서 급기를 했느냐. 외부 공기의 CO2 농도가 330 ppm 있다. 16, 17, 18 이 문제를 쭉 보면 16이 조금 간단하고 17이 조금 복잡하고 18이 더 문제가 좀 이제 복잡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그 18번 문제도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극기 중 제순환량을 나타내는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제순환 공기 중에 CO2 농도 빼기 외기 중에 CO2 농도 분의 극기 중 CO2 농도 빼기 외기 중 CO2 농도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대입해 가지고 극기 중 제순환량을 갖다가 그러니까 극기 중에 제순환량의 공기가 몇 퍼센트냐 해보니까 76.19%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기 중에 외부 공기량의 함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극기가 100이라 그러면 제순환이 76.19니까 나머지는 외기죠. 23.8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메틸에틸 케톤 MEK가 시간당 5리터 발생되는 작업장에 대해 전체 환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기량을 구하시오. 필요한 기량을 또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필요한 기량은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많이 구하라 그럽니다. 단 메틸에틸 케톤의 분자량은 72.06, 비중은 0.805, 21도씨 일기압 기준, 안전계수는 K는 3, T1는 200ppm이다. 먼저 MEK 사용량 G를 구해야 됩니다. G를 구하니까 4025g/h 시간당 MEK가 4025g/h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생률을 갖다가 구하니까 MEK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4.1이죠. 21도씨니까 그죠? 근데 4225는 1346.14 리터/h가 됐습니다. 그러면 Q는 이 MEK 발생률에다가 이제 안전계수를 곱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해 가지고 이 밑에 분모식이랑 제거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200ppm, 즉 ppm이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는 이런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을 hour를 미니트로 바꿔주기 60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리터 지워지고 또 hour 지워지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하고 미니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36.5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이렇게 필요한 기량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10마력인 기계가 10대가 있고요. 시간당 250kcal 열량을 발산하는 작업자가 10명 있고 그 다음에 0.3kW의 용량의 불빛을 붙여주는 전등이 4대가 켜져 있는 작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실내 온도가 32도씨이고 외부 공기 온도가 27도일 때 실내 온도를 외부 공기 온도로 낮추기 위한 필요한 기량을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를 구하래요. 무슨 얘기냐? 작업장 안에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이 있고 전등이 있어서 그만큼 열 부하량이 미치는데 그래서 실내 온도가 32도씨인데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27도씨로 낮추려면 얼마만큼의 외부 공기가 분당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1마력은 시간당 641kcal의 열량을 발생하고 또 1kW는 시간당 860kcal의 열이 발생한다. 이런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 열부하량을 먼저 구하면 기계에 의한 열부하량은 64,100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열부하량은 2,500이고 그 다음에 전등에 의한 열부하량은 1030입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67,632 kcal/h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발열 작업장에서 열을 갖다가 낮추기 위한 방열 목적에 필요한 기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0.3 곱하기 온도차 32도하고 27도 차 분의 열 부하량 67,632를 계산하면 요게
45,088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여기가 hour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미니트로 고치라 그랬죠. 그럼 이걸 60으로 나누면 751.5 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 문제로서 굉장히 열부하량에 따른 악열 목적의 흡수항기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요 항목 한기 일반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예상 문제를 모두 마치게 됐는데, 이제 한기 일반은 이렇게 6회, 7회를 끝나고 이제 8회부터는 다시 이제 전체 환기, 앞으로 남은 게 전체 환기와 국소 환기, 또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앞에서 한 거 모두 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한 회당 20문제로 서술형과 계산형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기 문제를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를 풀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조금 힘들고 또 어려워도 차근차근 제가 해설해 주는 문제를 잘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응용이 돼서 다른 문제도 잘 맞춰서 합격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